다음에 9-2번에 3번을 하지 마세요. 3번을 하지 마시고, 근데 9-2번에 2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9-3번 볼까? 옆에 필수예제 뭐 맥스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맥스가 옆에 있는 집합 ABC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걸 이해해봐 얘들아. 최대값이야. 어느 원소 중에서 m의 값 중에서 m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소니까 다. 그 다음에 그 m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원소에 대한 조건 나와 있는데 m은 sin x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m의 값은 정수래요. 이때 fx를 그리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m 중에서 가장 큰 값이 fx예요. 다시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그게 m이죠. 정수 중에서, 그러니까 m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fx. 그려볼까?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sin x의 그래프를 하나만 딱 그릴게. 이렇게. 어우, 누가 이렇게 팝콘 맛있게 해요? 사랑해. 여기 2분의 3파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보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보면 일단 이거 최대값이 1이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의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몇이에요? 다시 여기 있죠, 이 파트. 이 파트에서 2분의 파이는 빼고, 이 파트에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뭐 엄청 많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엄청 많죠. 그리고 0과 1 사이의 정수 없죠. 그쵸?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몇이에요? 0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2분의 파이일 때는요. x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이 sin x가 1이에요. 그럼 2분의 파이일 때는 몇이겠어? 1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서는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 요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몇이야? 0이겠죠? 이렇게. 파이는 갖다 칠해야 되겠네. 파이 콤마 0이잖아. 파이를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럼 sin 파이는 0이니까 네, 최대가 0이겠죠. 그 다음에 파이랑 2분의 3파이는 몇이야? 요 파이랑 2분의 3파이에 그려져 있는 요 모양에 대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그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x에다가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m의 값 중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랑 2파이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이겠죠. 끝이야 이거.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왜? 응? 어디가 이해가 안 돼?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려져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이 fx가 계속 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상수함수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다음에 2분의 3파이랑 2파이에 대해서도 계속 다 마이너스 1이겠죠? m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파이에는 왜 빨간 점을 안 찍어요? 2파이 애초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애초.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가우스 사인 x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인 x보다 적거나 같은 정수, 아니 미안해. 사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게 가우스 x입니다. 괜히 어렵게 나타낸 거 있어 보이고 이 정석. 그 다음에 얘들아 9-5번도 보자. 나 이거 아니 유제 9-5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유제 9-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나와 있네요. 얘들아 look 이게 y는 fx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sin x일 때 뭘 그리라고 나와 있냐면 g 합성 fx를 그리라고 나와 있네요. 얘들아 잘 봐봐. 우리 합성함수 공수투에서 배웠었잖아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g 가로 fx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 있는 fx는 f의 뭐예요? 집중해라. 여기는 fx는 f의 뭐야? 치역이에요. 맞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근데 g의 뭐이기도 해요? 정의역. 아이고! 아니 정의역. 정의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f의 치역하고 g의 정의역 서로 같게 보는 거예요. 그럼 g의 정의역을 판단해야 돼. 왜 g의 정의역을 판단해야 돼? 얘를 그려야 되니까요. 얘를 그려야 되니까. 근데 요 녀석, 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거 g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정의역은 f의 치역이에요. fx가 곧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fx를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봐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즉 이게 fx축이에요. 야, fx의 범위 어떻게 돼 이거? 네? 이거 fx의 치역 어떻게 돼 범위? 0보다 그거나 갖고 1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정역을 보려면 좌우로 봐야 되는데 치역을 보려면 이게 y축이니까 위아래로 봐야 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갖고 1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이 정역을 어디다가 적용시켜요? 여기는 sin x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이 fx는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 정의역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y는 sin fx 이걸 그리라는 얘기예요. 괜찮네. 잘 봐. 요거 무슨 축이라고 볼 거야? 자, x축. 여기 y축. 이렇게 한번 부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부분. 얘들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fx에선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1보다 작아요. 2파이 여기라고 하잖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fx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네? 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려져요? 얘들아, 네? 네. 허허허허. 지금 y는 사인 세타만 그려볼게. 이거 세타 축이고 이거 y축이야. 얘랑 좀 다르게 보기 위해서 여기 x축이 아니라 세타 축으로 봤어.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파이야. 야, 파이는 몇 점 몇 몇이야 이거? 3.14거든요. 여기 몇이야? 2분의 파이예요. 오케이? 2분의 파이는 대강 몇 점 몇 몇이야 이거? 1점 몇 몇이죠. 파이가 3.14니까. 그럼 1은 어디 있겠어요? 뭐 요쯤에 있다라고 볼까요? 그렇죠? 여기 0이야. 내가 지금 표시한 거 봐봐. 빨간색.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렇죠? 이제 다시 이거 봐봐. 0부터 2파이까지는 사인 fx를 그리는데 여기는 f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예요. 0부터 1까지의 값을 여기 fx에서 집어넣으면 사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저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음. 0부터 이게 x축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럼 2파이부터 4파이까지는요? 똑같겠죠? 이 x의 범위가 2파이부터 4파이까지여도 사인 f, 이거 fx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모양. 허허허. 근데 저거 왜 1이에요? 어디야? 이거? 네. 아, 이거 2파이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여기 2파이라고 나와 있었네. 나 이거 1이라고 봤네. 미안하다. 1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제가. 2파이네. 그쵸? 그러면 여기 fx가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파이까지죠? 그럼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지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함수가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봐봐. 9-4번 가봐봐.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시고요. 숙제하실 때 안되면 수요일날 다시 질문하시고요. 넘겨서 9-4번 주기함수 fx의 주기를 t라고 할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기가 t야. 그러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화살표 보세요. 필요 충분 조건 아니야. 이게 성립합니다.
주기가 t 함수일 때. 동아 왜 웃어? 갑자기 웃긴 생각이 무슨 생각했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쌤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공유는 나 방금 웃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수업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x 대신에 x-t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뭐가 돼? fx. 얘는 뭐가 돼? f. x-t. 끝. 이거 이걸 보이는 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fx 플러스 t1은 fx, fx 플러스 t2는 fx일 때 이게 성립하면 보이시오. 봐봐. 얘들아, 주기가 t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2번은 주기가 t1하고 t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 그리고 밑에다가 2번 문제에서 이걸 적을게. f x 플러스 t2는 fx. 이게 2번 문제 나와 있던 거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어요? 이 조건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켜봐. x 플러스 t1 더하기 t2는 뭐랑 똑같아? f x 플러스 t1이랑 똑같겠죠. 그렇잖아. 얘를 큰 x라고 이해해봐. 얘를 큰 x라고 이해해봐.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 이 조건식이. 그죠? 그럼 근데 얘는 뭐랑 똑같아? f x랑 똑같죠? 자, 끝. 이거 힘을 보이시오. 그 다음에 3번. 3번은 A, 제리는 오늘 하품 많이 하네. 좀 시차적인 게 안 됐나요? fx가 주기함수야. f ax 플러스 b 이것도 주기함수임을 보이시오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자, 주기함수니까 어떤 조건식이 성립해? 주기를 t라고 하자. 이게 성립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필요충 조건 말고. 얘가 주기함수임을 설명하시오? 이건 근데 이렇게는 되는데. 얘들아, 여기 x가 뭐야? 모든 실수란 말이야. 그쵸? 이거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x에다가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얘 x가 모든 실수죠. 그럼 ax 플러스 b도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b를 더해요. 그럼 당연히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도 당연히 이 등식이, 이 조건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도 주기함수라는 거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fx가 절대값 x야.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성립한대요. 그럴 때 f13.2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f의 주기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2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13.2를 구하려면 여기 x에다가 13.2를 대입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 식을 사용하려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13.2는 당연히 그럼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13.2를요 이 안에 있는 수로 바꿀 거예요. 봐봐! 주기가 2야. 마이너스 몇 회? 0.8이냐? 이렇게? 근데 주기가 2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F. 마이너스 0.8이랑 똑같아요. 주기가 2잖아요. 그죠? 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0.8이야? 오케이, x 안에 들어가. 대입하면 0.8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6.7도 볼게요. f-6.7 봐봐. f 2 곱하기 몇 해? 마이너스 3해. 그 다음 마이너스 0.7이야. 괜찮죠? 얘도 뭐랑 똑같아, f? 마이너스 0.7이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0.7이겠죠, 답이. 이런 식으로. 주기 2라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덜 중요한 거였고요. 이제 111페이지 봐봐봐. 9-5번 봐봐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게 나오지. 자, 좀 힘내자. 힘내야 돼. 아이고. 이거 봐봐. 사인하고 도마 못 때린다! 너 있어?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치환을 해야 되거든.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꿀 수 없어. 근데 사인 제곱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고요.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고요. 정리만 할게. 이건 왜 이렇게 적었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코사인 플러스 5예요. 됐죠?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돼?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워내야 돼. 야! 코사인 x를 뭐라고 치환할까? t하고 치환해. 아! 그 다음에 치환했으니까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해봐. 범위 설정. 그렇지. 범위 안 정했잖아. 근데 이거 저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너희들 아닌가? 다른 거 아닌가? 다른 거 아닌 것 같다. 치환할 때 범위를 내가 설정하라 그랬잖아. 근데 특히나 삼각함수에서는 범위 설정할 때 제가 뭐 하는 걸 권장했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걸 권장했었어요. 이렇게 좀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게 별 중요하지 않게 보이겠지만 이게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모의고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대수 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름방학 때 뭐예요? 미적분 원하겠죠? 여름방학 때부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또 이러니까 왜 웃어? 갑자기 좀 진지한 얘기 좀 하잖아요. 네. 아니 이거 정말 진지한 얘기야. 장난기가 없이. 여러분들이 중3이잖아. 그리고 제가 뭐 아예 초반에 우리가 거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는 뭐 지난 학기 때도 나랑 같이 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자주 했을 거예요. 저는 있잖아 이게 감사하게도 좀 고등학생들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딱 보면 아, 이 친구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20%는 되는 거. 그치. 근데 정확한 한 90%.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봐. 이게 대수란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전에서 쓰는 거는 몇 년 뒤에요? 2년 뒤에요. 그쵸? 그럼 2년 뒤면은 조금 까먹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대수를 하겠지만 근데 본인 스스로는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기 대수가 이번 우리 이거 공부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거의. 그쵸? 선행. 다음 학기 때 무조건 한다니까. 여러분 여기 대수 다시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결론 얘기하면 이번 주 토요일 몇 일이죠? 5월? 5월 5, 6, 잠깐만 5, 6, 7, 8, 5월 9일이 토요일이에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전날이 포르쉐가 생긴 날이에요. 네. 이 얘기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이때 네, 일주일에 주마다 한 번은 좀 그렇고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나와서 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무료예요? 그럼 돈 네.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시예요? 한 4시? 근데 16일 날은 언제? 5월 16일?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까지 한 2-3번 정도는 좀 해서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안 돼서 몇 시에 왜 안 돼? 영어 있어요. 아 그래? 몇 시에 끝나?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아 그래? 그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 4시는 확실히 못 알고. 일단 추후에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정해보자. 한 20문제?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모의고사 생각나니까 생각나. 봐봐. 해볼게. 그래 그려봐. 아우 하품을 왜 이렇게 맛있게 해. 아우 정말 배고파. ASMR이야. 무슨 축이야 이거? T축 X축 X축 이거 무슨 축이야? T축 T축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는 어디만 보는 거야?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범위 설정하라고 그랬죠?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T의 범위,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해야 적히지. 이차함수네요. 야 이거 추계 방정식 몇이야? 1이죠? 그리고 나는 몇부터 몇까지 보는 거야? 0부터 1까지 여기만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최대값 가져요? t가 1일 때 t가 1일 때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7이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죠? 여기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 치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쉽죠? 치환하고요 변형해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치환한 문제의 범위를 그래프를 그려서 꼭꼭꼭꼭꼭 그래프를 그려서 설정하시고 최대 치수 구하시면 됩니다. 약속이야. 프로미스. 동호 프로미스 라인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백지연 좋아하지 않아요? 맞죠? 기왕이 좋죠? 동호 백지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쌤도 없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보자. 간단하게 보자. 탄젠트 x를 치환할게. 네, 그래프를 그려서요. 딱 하나만 그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야, 탄젠트 4분의 파이 몇이야? 1.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t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y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야. t의 범위 구했으니까 적용시켜서 최대치수만 구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넘기기 전에 이거 하나 확인하고 볼게요. 지우야. 이거 필살기 써서 간단하게 바꿔봐요. 바꿔줄래? 어떻게 돼? 지우야, 너 혹시 벌레 무서워요? 아니요. 벌레 안 무서워요? 네. 지금 너 거기 모기가 있거든. 네. 잡아. 네. 아, 제리는 벌레 무서워하는구나. 저 못 죽여요. 못 죽여. 제리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쌤 컵에다 가지고 그거 해요. 사유? 고문 잡았어요? 아니요. 어디 갔니? 저 있다. 어디? 거짓말. 얘들아, 눈 감아. 이거 간단하게 바꿔봐. 뭐야 이거? 응. 코사인 파이? 아니 코사인 일종 기호 이름이 뭐죠? 이거 세타? 코사인 재영아 이거. 오. 박수 쳐. 박수 쳐. 야 멋있다. 오늘 잘했다. 잔인하게 죽여. 목이야? 아니 손 더러. 아니 죽이지 말고 좀 살려놨다가 이제 봐라. 너 그게 더 잔인해. 아니 무기가 저희한테 하는 짓을 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사람아. 야 제리나 이거 뭐야? 사인 세타? 부호는요? 네. 다 까먹었구나.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할게. 아까 했던 거 기억해보자. 일단 여기 파이가 90도 곱하기 2 짝수잖아요. 짝수면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파이랑 플러스 무시해서 세타만 남기고요. 마지막에 부호 결정이야. 총 3가지밖에 없어. 마지막에 부호 결정. 이거 몇 사분면이야? 제 3사분면이죠. 180도에다가 예각을 더한 거니까. 그러면 사인은 제 3사분면에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갖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야, 2분의 3파이는 몇 도예요? 270도죠. 그럼 90도 곱하기 홀수죠. 90도 곱하기 홀수면 코사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도 곱하기 홀수면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홀수면. 그러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랑 마이너스를 무시해서 세타만 남기고요. 마지막에 부호 결정. 이거 몇 사분면이야? 270도에다가 예각만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그럼 몇 사분면이죠? 제 2사분면이죠? 그럼 코사인은 제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기억이 나? 동호야? 네. 귀엽게 얘기해. 네? 좀 징그러운가? 동호 바꿔봐요. 저는요 2사분면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부호는 마지막에 하라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90도 곱하기 1 홀수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세타만 남기고요. 마지막에 부호 결정. 이거 제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 그리고 부호를 판단할 때는 바뀐 걸로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해야 돼. 원래 걸로 부호 판단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숙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6번 볼까요?
마지막에 오늘 되게 삼각 방정식까지만 하고 싶은데 9-6번 보자. 이야 2차 함수 또 나오네. 얘들아 이거 이렇게 바꿀게. 이거 바꾸면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게 a, x의 범위가 없잖아. 그럼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t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코사인 x의 치역 함수값 최대 최소. 자 치환하면은 y는 t의 제곱 플러스 a t 마이너스 1이에요. 헤이 이거 추계 방정식이 뭡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추계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 추계 방정식이 움직이는 거죠. a의 값에 따라서 이 추계 방정식이 움직거린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2차 함수가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추계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달라져요 서로. 봐봐! 첫 번째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이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근데 지금 t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요.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부모 멍 때린다 또! t의 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가져요. 최대값 몇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a야.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최소값 가져요. 최소는 몇이야? 1 집어넣으면 a야. 이렇게. 그 다음에 경우를 안 적었네. 얘들아 이렇게 될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추계 방정식이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 경우가. 두 번째,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리고 추계 방정식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표시를 했을 때 이번에는 이 t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최대 최소 둘 다? 그거 좀. 얘들아, 이렇게 그려질 때 어디만 보는 거야? 여기 안에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에만 볼 때 최대값이 몇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맞아요? 마이너스 1일 때도 가질 수도 있고 1일 때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서도 경우를 나눠야 돼요. 이 안에서도 경우를 나누면 기억이라고 하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추계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더 높을 때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 뭘 볼까요?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에서의 함수값이 더 이렇게 높을 때 이 안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요? 얘는 이 기억번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때일까요? 바로 마이너스 1과 1의 한 가운데인 딱 한 가운데인 0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추계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이 추계 방정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받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최대값 몇?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의 한 가운데인 0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 따라서 정리하면 0보다 크고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A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T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 나와. 그 다음에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최소값 나와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뭐겠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을 때 범위가 이 축의 방정식 오른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요거는 T가 1일 때 최대값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대입만 하면 나오죠, 똑같이. 이게 답이에요, 답.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축의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 이 정의역 안에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 배웠었습니다. 얘들아 115페이지 펴놓을래? 힘내자. 저기 힘들어. 어떡해. 왜요? 그냥 갔어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빠져. 얘들아 삼각 방정식만 설명하고 오늘 끝낼 건데 삼각 방정식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방법론적인 것만 잘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잘 보세요. 일단 예시로 sin x를 2분의 1로 보고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예시로 잘 봐봐. 예시로 총 3가지 될 건데요. 그 3가지 안에서도 풀이법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고. 잘 들어봐. 첫 번째 풀이는 바로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양변 있죠. 이 양변을 각각 함수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 x는 2분의 1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함수로 분리해봐. 그럼 y는 sin x고 이거는 y는 2분의 1이죠. 얘들아 지금 근데 갑자기 미안한데 이거 좀 적을래? 계백문에다가 좀 적어줄래? 근데 설마 그 선행이 다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백문을 안 갖고 온 그런 양아치 같은 학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과제 노트에다가 적을래? 그럴 수 있죠. 내가 계획은 갖고 다녀요. 특히나 이제 수요일이 주말 테스트 본다는. 왜 그래요? 그래.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월요일이잖아. 수요일. 왜 괜찮아? 월요일. 어떡해. 와, 노래 너 진짜 잘 불렀다. 아니네. 와우. 자,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y는 sin x를 그리라는 얘기야. sin x를. 자,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y는 sin x. 그 다음 모두 당연히 그려야 되겠어? y는 2분의 1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로 분리해서 세파레이트 해가지고 한 좌표 평면에 같이 이렇게 드로잉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방정식을 함수로 이해할 때는 말이야,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두 함수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교점에, 얘들아 미안한데 잠깐만 진짜 미안해요. 지금 차 빼달라는 거가, 네 여보세요? 네, 주차장인데 차 좀 빼주세요. 네. 제가 다녀올게. 얘들아 저 2분만 2분만.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두 함수의 뭐랑 똑같은 말이야?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말이죠. 방정식의 해랑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0부터 2파이까지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죠. 이 두 교점의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바로 연립방정식. 정확히 아니에요. 얘는 삼각함수의 대칭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자주 얘기할 간, 격으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내가 간격이라는 말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간격이 뭐지? 아니 간, 컴마 격이잖아. 자, 0부터 여기 교점의 x좌표까지의 간격이 몇이야? 알 수 있어 우리? 얘들아 이거 몇 쌍면이야?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이 그림은 제1쌍면이에요.
우리 제1사 분면에서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를 알아요. 중3 때 배웠단 말이야. 몇이에요? sin 몇이 2분의 1이야? 30도잖아요. 여기 6분의 파이예요. 여기 간격이 몇이야? 그러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간격이 6분의 파이예요. 그럼 어디 간격도 6분의 파일까요? 대칭성 이용해봐. 대칭성. 여기 간격도 6분의 파이예요. 맞잖아. 저거 했던 것 같다. 했어. 나랑 안 했겠다. 그럼 몇이야 여기?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삼각 방정식의 해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두 개가 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야. 대칭성과 간격을 이용한 거. 그렇지?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가볼게. 두 번째 풀이는 단, 위, 원으로 푸는 거예요. 단위원을 이용하는 거야. 동원 안 좋고 멍 때린다. 멍 때리면서 계속 웃는다. 웃긴 생각한다. 맞아요. 봐봐. 얘들아, 요번에는 이거를 함수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단위원을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sin x를 뭐라고 이해할까요? 이거 대답하면 나 좀 감동 받을 것 같아. sin x를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 지름분의 높이. sin x를 뭐라고? 응? 맞아요. 원 위에 y좌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 전혀 안 할 거. 아니 그거 있는데 지름분. 단위원 위의 점 P의 y 좌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y 좌표가 무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y 좌표가 나왔어?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단위원 위에 있는 점 P를 세타, 각도를 이용해서 그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단위원 그려봐. 괜찮아? 괜찮습니다. 좋아. 와, 잘 그렸다. 쌤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팔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게 언제 썼 거예요? 한 7년, 8년 된 거 같은데? 얘들아, 이제 여기다가 지금 뭐 찾는 거냐면 점 P의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그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뭘 찾는 거냐면 y좌표가 2분의 1인 점 P에 대한 동경을 찾는 거야, 이 문제. 동경을 찾는 거야, 동경. 몇 개 있어? 하나. 그 다음에 2개. 둘. 동경이 총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도랑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이 각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중요한데 얘는 X 좌표 찾는 거죠. 여기 X 좌표 찾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X는 뭐예요? 못 찾는 거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이 각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각도를 찾는 거예요. 단위원을 이용할 때는 저 X가 각도를 이용합니다. 여기 각도 알 수 있어. 그다음 봐봐. 여기 이거 반지름의 길이 몇이야 이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발 내자. 수발. 여기 높이 몇이야? 2분의 1이죠. 직각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3이네? 그럼 여기 몇 도예요?
30도죠. 즉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주황색하고 빨간색은 서로 무슨 대칭 관계예요? Y축 대칭 관계죠? Y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동경의 각도는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이 두 개가 답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 학생마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두 가지 소개해주면 이게 더 편한 학생도 있다고 하고 저게 더 편한 학생이 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쌤 지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 개인 서준 씨는 뭐가 더 편해요? 1번 1번. 이동훈 씨는 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1번. 이누리 씨는 뭐가 더 편해요? 1번 왜 그러지? 쌤은 2번이 더 편하신가 보죠? 딱 그런 건 아닌데요. 각자 범용성이 달라. 각자 범용성이 달라요. 삼각함수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더 많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 나중에 복소수라는 단어 있잖아 공수원에서. 제가 이제 보통 상위권 학생들한테 자주 쓰는 게 있는데 한데 진짜 잠깐 1분만 기다려주세요. 그 제가 뭐를 설명할 때 이 방법을 쓰냐면 니네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복소수 단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 기억나요? 봤다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규칙성 맞아요. 이거 실제로 거듭제곱, 이게 n제곱이니까 거듭제곱 하면서 규칙성 찾아서 1이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 개념만 알면 손도 안 대고 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6이에요. 아까 손 안 대고 풀었죠? 5, 6, 7 내가 이거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니? 나 한 번 했으니까 안 하겠지? 맞아요. 복소평면이에요. 지워져 있니?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것도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바꾸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바꿀게요. 이번엔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있을 때도 똑같아요. 자, 풀 1번. 풀 1번. 함수로 해서 여기 곧장 할게. 바로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의 회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죠. 0부터 딱 2파이까지만 그렸어요. 뭐 구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굽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구워. 음수인데 간격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풀이가 뭐였어? 대칭성과 간격 이번에서 먼저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간격 못 질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나타내는 다 각자의 그 파트가 있잖아요. 얘가 제1사분면이었고 얘가 제2사분면이었고 얘가 제3사분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제4사분면이었어요. 1, 2, 3, 4 이렇게. 자, 간격 제자. 얘들아, 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있잖아요. 이거 x축 대칭해봐. 그럼 뭐가 그거죠? y는 2분의 루트 3이 그어지겠죠.
야,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x가 몇이에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x 몇이야? 30도죠. 아닌가? 얘들아, 정신 차려!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잖아. 여기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 재봐. 0으로부터의 이 간격 재세요. 0으로부터의 간격 쟀어요. 근데 나 어디 찾는 게 목표야? 이 코사인 x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교점의 x좌표 여기 찾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랑 여기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 두 개의 점을 찾는 게 목적이야. 얘들아, 간격은 대칭성 이용해봐. 여기 몇이야? 대칭성 이용하면 여기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몇이야?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간격이 어디랑 똑같냐면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아. 간격이. 대칭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어. 따라서 답은 6분의 5파이와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이게 음수여도 할 수 있어요. 음수일 때는요, 대칭시켜서 제1사분면에 있는 저거를 찾아줘요, 간격을.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이 간격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끝납니다. 근데 단위문으로도 좀 하고 싶은데. 단위문으로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 뭐고? 얘들아, 이거 뭐 그릴까? 2분의 루트 그러니까 뭐는 y. 아니죠. 아니죠. 뭘 그려요? 이거는 코사인이잖아요. X는 그렇지. 뭐야? 초록색이 아니었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그어야 돼. 왜? 코사인이 원 위의 점에 x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경이 몇 개가 발생돼요? 두 개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을 찾는 게 이거의 해를 찾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번에 각도예요, x가. 이것도 특수각비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여기 몇인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몇 대 몇 대 몇? 2대? 이 그림은 좀 이상하긴 한데 2대 1대 루트 3이잖아.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 몇 도예요? 30도겠죠? 그럼 이거 몇 도야? 150도 6분의 5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 몇 도예요?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초록색과 주황색은 서로 X축 대칭 관계예요. 서로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6분의 7파이라는 게 나오죠, 주황색이. 똑같이 나와, 두 개. 네. 근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저 다 할 수 있는, 뭐야? 시간 빨리 가요. 고생했습니다. 숙제 뭐예요? 9단원만 내줄 거예요. 정석하고 세기 줘. 조금 내주세요.
뒤에서 지금 시간 왜? 앞에는 옛날에 쓰던 거라서 왜? 잘 가요. 카드 깎고. 맞네, 여기. 잘했네.